한국일보 편집국장 겸 부사장인 이영성 논설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문재인의 인내력입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현명한 시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과 그의 인내가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으며 불량 저질 언론의 잘못된 논조를 올바르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인호TV가 느끼기에 한두 가지 부분적인 아쉬운 몇 가지 표현도 눈에 띕니다. 이영성 논설위원의 페이스북 글을 함께 읽으면서 최인호TV의 논평을 덧붙이겠습니다. 이영성 논설위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문재인 인내력. 북한을 대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많다. 조금만 섭섭하고 뜻대로 안 되면 상스럽고 험한 용어로 비난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북한의 돌변과 비난도 그렇다. 남북 정상이 만난 게 몇 번이고 우위를 다진 지 얼마나 됐는가. 북한 외교 당국자, 그것도 하급 당국자가 문 대통령을 향해 함부로 험구를 던질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참고 있다. 보수 야당과 보수 언론은 여기서 조금 아쉬움이 있죠. 보수 야당이 아니고 그냥 불량 저질 야당, 보수 언론이 아니고 그냥 불량 저질 언론이죠. 한국일보 자체를 중도라고 보고 조선중앙동아 등을 보수 언론이라고 보고 또 경향 한겨레를 진보라고 보시는 모양인데 저에게는 그런 프레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 저널리즘을 지키는 기본이 된 언론과 그걸 지키지 않는 불량 저질 언론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불량 저질 야당과 불량 저질 언론은 집요하게 쪼다 문재인 그런 프레임으로 비난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참는다. 옳은 태도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할 때는 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했고 나름 획기적 구상을 했었다. 그러나 북한이 테스트 차원에서 던지는 비난에 발끈하고 돌발 사건 하나만 터지면 곧바로 봉쇄 노선으로 회귀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세월만 갔고 그 기간 사실 실제적으로는 북한 핵은 더욱 개발되고 고도화했다. 100배나 규모가 큰 집이 헐벗고 자존심밖에 없는 작은 집을 대할 때는 인내와 관용이 필요하다. 이거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교류하고 오가면 큰 집은 결국 작은 집을 접수하게 된다. 이 표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흡수통일론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조금 아쉬움을 남긴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겠죠. 작은 집은 그죠? 작은 집은 큰 집의 뜻에 감화하여 큰 집의 뜻에 따르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정도 처리하시는 것이 메이저 언론의 논설위원으로서 물론 페이스북 글이니까 가볍게 쓰셨겠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땡깡도 놓고 예측 불허의 행동도 하겠지만 그건 초조감과 열등의식일 뿐이다. 탁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탁월한 핵심 추출입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나 조중동 등의 불량 저질 언론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다양한 이상한 존재들의 언어와 이상한 행태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인간에 대한 통찰로부터 나오는 거죠. 초조감을 갖고 있고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헛소리를 하고 사람들한테 똥물을 덮어 씌우는 것을 좋아하고 극단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발끈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존재고 더 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더 큰 미래를 끝내 가지고야 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화낼 필요가 없다. 훗날 문재인 대통령의 인내력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등감, 바로 이러한 초조감에 휩싸여 있는 우리 불량 저질 정치, 불량 저질 정당, 불량 저질 언론의 태도다. 푸틴이 정상회담에 늦게 오는 것은 다반사 아닌가? 미러 정상회담이나 김정일 만날 때 시간을 엄수했지. 아닙니다. 이 미러 정상회담 때에도 트럼프조차도 45분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정보에서 약간 미흡함이 있습니다. 대부분 정상회담에서 늦게 나타나는 전략을 썼다. 김정은을 만날 때는 김정은이 오히려 더 늦게 30분 정도 더 늦게 정상회담 장소에 나타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너가 없게 행동하는 자들은 더 열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어쨌든 그러면 푸틴을 비판해야지 왜 우리를 스스로 비판하는가? 아베에 대해서도 무례한 그를 비판해야지 우리를 비판하는지 참 답답하다라고 쓰셨는데 기본적으로 매우 올바른 자세고 매우 올바른 질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자세를 올바르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일반인보다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정보에 기반해서 보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왜 푸틴을 비판하지 왜 우리를 스스로 비판하는가? 이러한 질타도 매우 중요하고 실제로 오사카에서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심층 보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언론들이 그 지점을 매우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2시간씩이나 늦게 나타난 것은 앞쪽의 프랑스 러시아 정상회담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수년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마크롱 대통령이 1시간 이상 늦게 나타난 일이 먼저 있었고 또 마크롱 대통령은 또 자기가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라 G20 공식 만찬 행사가 예정보다 늦게 끝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G20 사무국에 항의를 했고요. 프랑스에 항의할 일이 아니죠. 또 이러한 사정 때문에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 측에 양해를 구하고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앞쪽의 실제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함께 보도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자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용도로 푸틴 대통령의 지각 사태를 이용하는 불량 저질 언론을 질타하는 것을 함께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족 문 대통령의 경제 기조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님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이건 한국일보다운 사족인 것 같습니다. 최인호TV 마무리 코멘트입니다. 오늘 모쪼록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남북미 3국 정상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이걸 기초로 향후에 한반도 평화의 문이 활짝 열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펼쳐온 봉황의 속뜻 외교, 인내 외교가 아름답고 거대한 열매를 맺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열등감과 초조감 때문에 봉황의 뜻을 모르고 지저대던 뱁새들의 그 추잡한 불의들이 저절로 다물어지게 되겠죠.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